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제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 봤던 내용들입니다. 회사에 있는 직무 기술서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회사의 보안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이 내용을 마크다운 구조로 변환해줘 라고 하니까 마크다운 구조로 좀 보기 편하게 다시 한번 정리했고, 제가 입력한 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요청사항이 회사 업무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회사다, 내가 뭘 하려고 한다, 어떻게 구분할 거다, 그리고 바로 시험 문제를 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달라고 하지 않고 평가 포인트를 선정해달라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 원하는 것을 바로 검색하는 것보다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 방향,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요청사항을 그때 요청하는 게 오류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이더라고요. 평가 시험을 낼 거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하기 위한 포인트들을 먼저 선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 문제를 자동으로 쭈루룩 뽑았을 때 생기는 오류를 미리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 부분 항목에는 평가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 구매 파트 평가는 어떤 평가 포인트가 있다. 자재 파트 평가 항목에는 어떤 평가 포인트가 있다. 라는 게 나왔는데 일단은 틀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를 요청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숫자 보시면 아시겠죠? 한 번에 된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한 건데 처음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간단히 써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좀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도 이거 좀 자세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한번 수정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각 부분별로 40문제를 해달라. 객관식 30문제, 주관식 30문제. 그리고 1점부터 3점까지 해달라. 정답과 간단 해설로 해달라. 라고 공통 부분만 먼저 해달라고 하니까 표로 나왔는데 이 표가 좀 이상합니다. 문항이 있고 배점이 있고 선택지가 있는데 이 선택지에 대한 해설이 핵심 개념이 명확히 서술되어 있다. 근데 모든 답이 다 핵심 개념이 명확히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해설로서의 가치가 없죠. 추가적으로 주관식이라고 했더니 문항이 있고요. 배점이 있는데 정답도 없고요. 해설에 있어서 그리고 문항도 이런 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그래서 주관식에 대한 부분을 해달라고 하니까 좀 꼬이는 것 같아서 주관식을 빼놓고 객관식으로만 40문제 출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이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꾸는 거는 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통 부분 했더니 또 표로 나왔습니다. 표로 나온 것도 보니까 보기가 1, 4,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뭐 이상하죠 또. 챗GPT를 항상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챗GPT에서 한 번에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끊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해 드릴까요? 계속 이러시면 바로 뒤에 이어주고요. 다 되면 재밌는 결과물 나오죠. 다음 구매 파트잖아요. 제가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해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구매 파트도 40문항 그대로 할까요? 진행해줘 하니까 다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확인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 되게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시험 문제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어요.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맞아요. 문제 자체는. 네. 굉장히 좋은 문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는 어떤 직무를 하더라도 한글만 잘 읽을 수 있고 보기와 문제를 유심히 볼 수 있으면 10문제 중에서 7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직무를 하는 사람한테 그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간 월간 리포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은 이 내용 자체는 중요하죠. 근데 회식 사진 말이 됩니까?
납기 현황과 제거 수준 클레임 발생 말 되죠? 팀리사 생활, 인사이동 희망 이게 이런 게 들어갈 리가 아예 없잖아요. 그 문제와 보기를 읽으면 맞출 수 있어요. 반입 자재가 규격과 다를 경우 올바른 대응은 입고 거부 및 품질팀 통보 말은 되죠? 눈 감고 입고 본인 판단으로 출고 관리자 모르게 사용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다 그래요. 아마 40문제 중에서 한 30문제 정도는 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보기가 나옵니다. 자회팀이 다른 문서보다 문서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서류를 좋아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팀워크 강화를 위해. 말이 안 되잖아요. 보기가 너무 쉽게 나옵니다. 이거는 LLM의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시험 문제를 챗GPT를 통해서 문제를 내게 되면 아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 라지 랭귀지 모델은 말 그대로 확률 게임이거든요. 정답은 문제에 맞는 정답이 정확한 게 필요하죠. 이건 잘 뽑아주는데 이것들은 틀린 답이잖아요. 오답을 써줘야 되잖아요. 오답에 가장 최적화된 답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오답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정답을 몰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정답이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확률이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보기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변별력이 중요한 거기도 한데 시험 문제로서의 가치가 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시험 문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맞아. 평가 포인트도 잘 반영이 됐어. 비율도 잘 맞아.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대로 시험 문제를 내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ChatGPT가 이렇게 문제와 정답만 하고 나머지 보기를 다시 만들어야 되냐? 수동으로 다시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보기가 너무 쉬워. 오답이라 하더라도 변별력을 위해 구성해줘. 근데 제가 쓴 걸 프롬프트를 보니까 이렇게 너무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또 이렇게 했을 때 약간의 그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은 빼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빼겠습니다. 변별력을 위해. 네. 왜 이렇게 했냐면 그냥 변별력을 위해 좀 더 어렵게 내줘 했을 때 그 어렵게라는 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당 시험 문제를 내는 그 목표나 배경에 대해서 너무 벗어나게 되면 그것 또한 범위상 다른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엉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SCM 업무 범위 한해서 네, 다시 구성해줘. 그리고 문제와 정답 해설은 그대로 하고 3개의 오답만 수정하면 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 파트 부분이야 라고 했죠. 아까는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문제와 보기를 잘 읽어보면 무조건 맞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헷갈리는 게 꽤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문제는 네, 해설에 대한 부분이 좀 적잖아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다시 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할까요, 다음에? 다른 파트를 하겠죠? 네.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챗GPT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냈을 때 리스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